이렇게 이제 쉽기 때문에 이제 강의 때문에 뵀었던 분들도 있으신데 뭐 오랜만에 뵀던 분들도 있고 너무 반갑고요. 그래서 좀 빅케바 성장할 때 같이 저도 같이 성장해서 이렇게 그런 말씀드렸고, 오늘은 챗 GPT 최신 뉴스하고 개요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실습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사항을 보고 최대한 사실 이거는 여러분 직접 해보셔야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제일 빠른 방법인데 일단 챗GPT 최신 뉴스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시면 좀 더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다양한 이게 어디까지 될 수 있고 어떤 작동 원리가 있는지 아시면 좀 더 사용하시기가 좋아서, 그리고 몇 가지 챗GPT for 구글 그런 거 직접 설치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하는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제 소개는 빨리 넘어가고요. 일단은 이제 편하게 지메일이나 연락 주시면 좋고, 네, 현재 서강대 학회에서 이사를 하고 있고,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가 흰머리가 유전이긴 한데 여러분들과 이렇게 편안하게 가서 이렇게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먼저 가볍게 먼저 이렇게 먼저 추천을 받겠네요. 예, 제가 서대연에서 이 분들을 제가 지금 AI 쪽 블록체인 융합해서 리서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서대연에 있는 이분들의 자료를 갖고 제가 좀 출처를 밝혔습니다. 예, 머신러닝 하는 부분은 워낙 요즘 뭐 기계에서부터 사람 쭉 많이 나와 있는데 보면 검색하고 분류하고 판별, 감지, 예측이라는 게 있죠. 근데 챗 GPT는 현재는 예측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주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아니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거 물으시면 답변 안 합니다. 왜냐면 아직은 예측은 들어가지 않죠. 근데 제가 봤을 때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향후에는 좀 알다시피 오픈 AI하고 MS가 얼라이언스를 맺었잖아요. 좀 지나면 누가 몇 분이 질문하셨는데 현재는 채팅이잖아요. 좀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제가 이제 AI 블록체인 융합할 때 말씀드렸는데 좀 있으면 AI를 엑셀처럼 쓰게 될 거야라고 말씀드렸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아마 챗 GPT가 돼서 더 강화가 될 것 같은데, 좀 지나면 제가 예상했던 그림은 지금 챗 GPT에 채팅만 하잖아요. 좀 지나면 어떻게 될 거야? MS 오피스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MS 애저에서 만약 예를 들면 제 현재 리얼 데이터 올라가진 않잖아요. 좀 지나면 아마 챗 GPT 안에 엑셀 파일을 올리고 엑셀 파일에 있는 걸 좀 분석해줘 라고 나오는 그 시대가, 사실은 뭐 빙이라든지 검색 엔진 그리고 MS가 이렇게 왜 열을 올릴까요? MS가 갖고 있는 애저,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다 오픈 AI 연동이 되면, 현재는 빙이라고 하는 검색 엔진 얘기만 있으면 좀 지나면 아마 엑셀 파일을 올리면서, 그러니까 리얼 데이터가 연동되는 거기에 대해서 현재는 예측은 빠져 있지만 그런 것들이 연결돼서 아마 좀 재밌는 시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좀 지나면 아마 챗 GPT의 API 콜이 엑셀 파일, 뭐 파워포인트, 그러면 제안서 쓰기 귀찮잖아요. 저도 오늘 뭐 제안 작업 몇 개 좀 했었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제안 작업 할 때 파워포인트 만들어줘 그러면 이게 만들어주는, 지금 현재 그렇게 안 되잖아요. 좀 지나면 이렇게 아마 MS 오피스하고 직접적 연동성이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일단 서론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현재는 예측은 안 된다. 하지만 좀 지나면 리얼 데이터, 현재는 초고대 A라서 리얼 데이터 연결돼 있지는 않지만 좀 지나면 그게 실질적으로 엑셀 작업, 엑셀 노가다 많이 줄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러분들이 개요를 알아서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은 워낙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인풋에서 아웃풋 되는 게 머신러닝인데, 딥러닝은 인간의 뇌 뒤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답이 나오는데 답이 왜 나오는지 몰라요. 인풋에서 아웃풋에서 이거 인간의 뇌를 닮은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딥러닝 뭐 이거 워낙 많이 보셨을 텐데, 여기 뉴런에 있어서 인풋을 받아서 전달이 되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좀 이제 AI를 잘 아시는 분도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긴 한데, 기본적 원리는 마치 뉴런에서 인풋을 받아서 여러 가지 아웃풋이 나오듯이 여기는 각각의 이제 얼마나 가중치가 몇 프로 굉장히 무한대로 있어요. 그 복잡하게 썸이 돼서 나오는 아웃풋. 그래서 초고대 만약에 챗GPT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데이터 많은 파라미터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런 것들을 또 뒤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딥러닝에서 인풋과 아웃풋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학습할 파라메타 수는 연결한 뉴런 수에 비례된다.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연결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연결은 융합이고요. 연결은 의미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인 AI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일단 감을 받으신 게 좋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딥러닝의 구성 요소는 마치 여기 뉴런이 연결되듯이 이렇게 다 입력층과 출력층이 있는데 그래서 가중치가 있다. 그래서 뉴런은 직접 뉴런의 입력을 받고 다음 뉴런 출력이 전달된다. 이렇게 딥러닝은 연결 방식에 따라서 뭐 CNN, RNN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는데 기본적인 이렇게 이 그림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인간의 뇌를 닮아서 여러 가지 뉴런이 연결돼서 의미를 만드는구나. 예, 그 정도 느낌만 받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그림은 워낙 AI 하면 많이 나오는 그림이죠. 인풋 레이어에서 히든 레이어. 마치 인간의 뇌를 닮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레이어의 모든 뉴런이 다음 레이어의 모든 뉴런과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전 레이어의 모든 정보를 취합해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레이어를 넘어가면서 위치 정보는 사라지게 되는데 어쨌든 종합적인 말씀은 이런 뇌 구조처럼 돼서 어쨌든 많은 데이터를 갖고 답이 나오는 답이 왜 나온지는 모르지만 예, 이렇게 연리가 돼 있다는 거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자연어 버트 GPT가 이제 드디어 나오죠. 버트라고 하는 구글에서 나오는데 오늘 이 그림을 다 이렇게 설명드릴 건 아니고요. 느낌으로 보면 이게 이게 인풋이 있고 이게 인코더고 이게 디코더구나. 약간 복잡한 그림이 있는데 이게 인풋이 들어가고 이게 인코더 쪽, 이게 디코더. 트랜스포머는 마치 이제 구글에서 오늘 챗 GPT 얘기지만 이제 구글에서 여러분들 구글에서 언어 번역기 많이 쓰시잖아요. 일단 그 쓰는 기본적인 원리가 이런 트랜스포머로 되어 있습니다. 인코머, 디코머로 되어 있습니다. 버튼은 여기서 앞에서 있었던 이제 트랜스포머 중에서 디코더만은 인코더 블럭만을 갖고 사용하고 돼 있다라고 하는 게 바이디렉셔널하는 게 구글에서 이제 언어 번역기에 쓰고 있는 내용이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이 있고 뭐 버트에서 이렇게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그러고 이미 뭐 사전 학습된 버트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 이따가 잠깐 데모를 할 텐데 이렇게 실제 언어에 대해서 구글에 대한 트랜스레이션 요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잘 워킹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이제 트랜스포머에서 아까쯤에 인코더 하는 게 버텼잖아요. GPT는 어떤 걸 쓰냐? 디코더 블럭만 쓴다. 디코더에 대한 앞에 있는 건 인코더 안 쓰고 그냥 디코더 블럭만 쓰네라고 하는 그 감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나중에 한번 실질적으로는 아마 AI 약간 개요소 쭉 설명할 건데 오늘은 이제 퀵하게 넘어가는 거라서. 그래서 GPT 부분은 워낙 이렇게 GPT-2부터 해서 이게 디코더에서 이렇게 GPT 스몰에서 나와서 이제 각각 파라미터 숫자가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GPT 스몰 미디엄, GPT 라지 이제 점점점 뒤에 또 설명드리면 이게 아까쯤에 했던 디코더라는 게 있어요. 이런 레이어가 점점점 쌓아갑니다. 이렇게 많이 쌓아가서 거기 쌓아가는 데이터로 인해서 그 많은 초거대 AI가 되는 거죠. 지금 돈이 많이 MS가 거의 몇백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이걸 돌리려면 그 많은 돈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크기는 파라메타라고 해요. AI에서 쓰는 그 파라메타가 있는데 거기서 얼마나 많은 175 빌리언에 대한 이렇게 파라메타 숫자가 있고요. 이렇게 다른 것들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GPT 3.5, 4가 되면 이게 더 숫자가 늘어나서 이거에 파라메타가 크면 그 많은 데이터가 많고 거기다 복잡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쓸 수 있겠구나. 예, 그런 감만 오늘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제가 이제 이거 얘기했을 때는 약간 여러분들이 그냥 쓰는 실습도 있지만 일단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그 감을 가지시기 좋을 것 같아서 여기서 챗GPT 작동 원리는 RLHF라고 해요. 이거는 린포머스 강화학습인데 휴먼 피드백, 인간의 피드백을 반영한 강화학습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델의 결과에 따라서 평가 피드백을 생성돼서 쉽게 말하면 강화학습을 하는데 재밌는 게 그 챗GPT가 뒤에 보면 말씀드렸죠. 유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강화학습만 한 게 아니라 사람이 오픈 AI에서 거기에 대한 사람에 대한 컨텍스트에 대해서 계속 피드백을 받아서 진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델의 결과에 대한 평가한 피드백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텍스트의 우수한 지표를 사용해서 더 나아가 피드백을 반영한 그래서 이런 거를 RLHF라고 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이라는 방법. 그래서 여기서 스텝 바이 스텝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랭귀지 모델 학습하는 데이터 프리트레이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리워드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모델 학습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리스폰스 러닝을 통해서 랭귀지 모델을 파인 튜닝하기.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은 강학습으로 돼 있는데 인간의 피드백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굉장히 스무스하다는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챗GPT 하다 보면. 저도 약간 깜짝깜짝 놀랐는데 이것들이 강학습만 하는 게 인간의 피드백이 저도 반영이 돼서 돼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동 원리는 이게 첫 번째 단계고요. 그래서 거기서 언어 모델 학습하는 게 첫 번째 단계에 대한 것들이 스텝 1이고요. 스텝 2가 거기서 강학습하는 모델 이게 스텝 2고 모델 3가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아까에서 랭귀지 모델이 있는데 그래서 강학습이 돼서 휴먼 피드백이 돌아가서 이렇게 좀 돌아가서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마치 데이터가 쌓이고 인간의 피드백이 받고 그래서 그게 잘 조합이 돼서 굉장히 높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 그러니까 나중에 어디 챗GPT 얘기를 할 때 이게 세 가지로 돼 있는데 어떤 원리니?라고 하면 강학습인데 from human feedback RLHF 요걸 딱 얘기하시면 딱 어디 가든 이렇게 챗GPT를 좀 공부했어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또 나중에 자료 한번 드릴 테니까 참조해서 보시면 좋고요. 일단 이렇게 원리가 돼 있어서 이런 원리를 좀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보면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작동 원리라는 것이 사람의 모델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모델이 사람이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준다. 그러니까 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 그래서 약자가 RLHF예요. 그러니까 강학습인데 from 인간의 피드백이 들어가서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되는. 그래서 단지 데이터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실제 인간에 대한 부분들을 씁니다. 잠깐 다른 분들은 좀 음성으로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음성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작동 원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그래서 랭귀지 모델을 학습하고 강학습을 위한 데이터 수집 모델을 학습하고 랭귀지 모델에 대한 파인 튜닝을 한다. 요 메커니즘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좀 재밌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것 앞에 있는 제가 서대현에서 나왔던 데이터인데 챗GPT가 2007년 스마트폰만큼 형식적일까요? 하는 이제 질문에서 시작하는 건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구글 뒤에 또 말씀드렸을 텐데 사실은 이 원래 오픈 AI에서 고민을 많이 했었대요. 이게 원래는 더 파인 튜닝해서 내보려고 했는데 일단 타이밍을 봤을 때는 작년 11월 달이었죠. 그때부터 해서 내보내게 되는데 굉장히 제 의견으로는 굉장히 사실은 알파고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AI를 엑셀처럼 사용할 거라고 얘기했었던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많이 썼던 표현인데 그게 굉장히 티핑 포인트처럼 굉장히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굉장히 얘기 많이 들으셨죠. 뭐 1억 유저인데 저도 여러분 다 사용하실 텐데 1억 명을 가장 최단기엔 2달인가 1억 명 모은 가장 큰 혁신적인 서비스로 대두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전체로 할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대급 돈벌이로 실제 왜냐면 이것들을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은 채팅이지만 좀 지나면 엑셀과 연동되고 파워포인트 연결되고 근데 직접 리거시와 연결된다. 아직은 리얼 월드에 적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적용되는 순간 그 파급 효과는 굉장히 더 커질 거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구글 케이스 말씀드린 이렇게 기기가 있지만 사실은 더 구글도 왕의 귀환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챗GPT라는 거는 왜냐면 이게 채팅이잖아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마치 이제 카카오톡인데 AI가 내재된 카톡인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혁신이 나올 수 있고 AI에서는 또 윤리적 문제도 있지만 약간 기술적인 부분에서 더 많은 가치를 태우고 있다 해서 사실은 오픈 AI의 그 개발 팀장님이 캐나다 힐팅 교수님 제자예요. 저도 이제 그걸 족보를 봤는데 그래서 그쪽에서
뭐 이쪽에 있는 부분들 굉장히 주가도 떠 있고 그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굉장히 약간 현재는 윤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기술적인 시장 진입하는 거에 큰 의미가 있었다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사실은 워낙 그 초거대 AI 보유 기업이에요. 오픈 AI가 GPT-2부터 아까 매기변수 파라메타가 있었죠. GPT-4가 되면 뭐 100조가 되면 2023년 올해 예정인데 시각이 너무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클 수도 있지만 현재는 이게 나오면 굉장히 팝콘각으로 지금 근데 구글도 가만히 있지는 않고요. 근데 요즘은 MS도 현재도 오픈 AI도 하점 자체에서도 그렇고 혹은 아까 MS 얘기를 드리는 거는 MS 오피스, MS 애저, MS 엑스박스, 메타버스 이런 게 다 연동되는 그림들에 대해서 사실 그런 빅픽처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글도 사실은 굉장히 뒤에 또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또 조단위의 이제 파라메타 모델을 두고 람다라든지 사실은 구글이 굉장히 기술적인 회사잖아요. 막 기술적인 준비는 더 많이 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런 것들 약간 타이밍을 약간 놓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사실은 창업자들도 긴장하고 있다. 그래서 좋은 소식들이 있는데 그런 구글도 이런 시장들이 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 메타에서도 이런 부분이 파이토치를 갖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글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여기 한글의 특화 모델에서 좀 오픈 AI, 챗GPT 덕분에 AI 업체들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하더라고요. 원래 죽을 쓰고 있다가 다 이렇게 좀 저희 투자 쪽 관심 있는 분들 있을 텐데 그러면 요즘 AI 기업들이 주가가 또 올라가는데도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랭귀지 NLP에 대한 트랜스포머 패밀리입니다. 이렇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버트, GPT 여러 가지 이런 초기에 대한 NLP 약자는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서 자연 언어, 초고대 AI인데 NLP에 대한 타임라인이고요. 요거는 나중에 자료를 드릴 테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챗 GPT 자체가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처음에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다 이런 역사적인 흐름이 있었고 뭐 버트와 GPT 연결된 것도 있고 이렇게 연결돼서 서로의 많은 모델이 나와 있다. 그리고 촘스키에게 이제 챗GPT에 대해서 물었더니 전체 이제 가장 유명한 언어학자인 MIT 명예교수인데 이렇게 전체 약간 너무 데이터에 대해서 잘 첨단 기술 표절 시스템이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뭐 가치가 없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제 그러나 이제 이렇게 실제 인정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아마 나중에 논문에도 이게 챗GPT에서 쓴 건지 안 쓴 건지 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그걸 어떻게 할지는 아마 그건 나중에 블록체인하고 관련돼 있긴 한데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지금 저도 얘기 들었는데 해외에서는 대학생들은 작년 11월 달부터 많이 썼대요. 그리고 숙제 이걸로 거의 다 처리하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빠르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는 요거는 이제 공감하는 거는 기술을 만든 건 인간이고 또 이를 활용한 것도 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같이 갖고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저 혼자 뭐 워낙 저 혼자만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고 그냥 같이 BK 내에서 어떻게 집단 지성으로 할 수 있지 같이 아이들을 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밌는 건데요. 맥락을 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제 2 더하기 7 당연히 답이 9이잖아요. 근데 아니야 우리 와이프가 8이래라고 하니까 챗GPT가 유머가 있는 거죠. 그럼 8이 맞죠? 왜냐면 사람의 지시 없이 스스로 학습해서 답을 그러니까 와이프가 얘기한 거니까 이런 약간 유머를 섞은 요거의 컨텍스트를 컨텍스트 어웨니스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요건 맥락을 맥락을 이해하고 유머 활용까지 겸비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똑같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해보시면 이제 이렇게 돼서 2 더하기 7이 얼마야? 9입니다. 아닌데 마누라에게 물어보니 8이라고 하던데 마누라가 말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수학적 계산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유머가 있죠. 아까 이게 뭔가 휴먼 피드백이 들어가서 이게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뭐 영도가 있는데 아니야 이제 부산이 맞아 울산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유머가 있고 마치 인간과 대화하는 것처럼 그래서 튜닝 테스트라고 하죠. 이미 이게 AI가 채팅하는 건지 사람이 채팅하는 건지 잘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유머하고 이런 약간 감수성
그리고 유머 감각과 이게 컨텍스트에 대한 부분. 왜냐면 와이프라고 하는 그 맥락을 이해하는 거죠. 저도 이제 와이프하고 얘기할 때는 actually 그 데모 이거 유머와 부분에서는 이해가 됐는데 그 포인트가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초거대 AI에서 이런 자연스러운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좀 AI 시장 500조 원이죠. 재밌는 거는 챗 GPT 때문에 당연히 오픈 AI 주가도 올라갔지만 돈 버는 건 엔비디아만 돈을 버는 것 같아요. 제 친구가 지금 엔비디아 본사 실리콘밸리에 있는데 지금 챗 GPT 때문에 왜냐면 GPU가 다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AI 돌리려면. 그래서 갑자기 요즘에 GPU 수요가 엄청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많은 AI 시장 500조 원인데 많은 업체들도 이렇게 하고 있고 어쨌든 최근에 엔비디아가 굉장히 돈을 이렇게 투자뿐만 아니라 이제 주가도 그렇고 매출이 많이 올라서 표정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전에 이제 채굴 시장 때문에 엔비디아가 떴잖아요. GPU 그런 것 때문에 마찬가지로 챗GPT가 끄면 왜냐면 그 안에 GPU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서 엔비디아가 아주 요즘에 표정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GPT 역시나 돈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AI 관련 종목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MS부터 그리고 뭐 중국, 한국 이렇게 여러 가지 AI 분야 ETF도 있다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실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AI에 있던 내재됐던 마켓에서 실제로 이렇게 아까 엔비디아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현재 돈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실제 주가 변동 저도 이제 갖고 참조해서 한 건데 이렇게 실제 돈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구글이 끝난 거야? 그래서 봤을 때는 구글 AI가 오픈 AI인데 지금은 약간 오픈 AI가 앞서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는 앞서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이를 갈고 있고요. 그래서 구글 이렇게 오픈 AI 챗 GPT에서 king is back이라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AI 모델 굉장히 큰 걸 갖고 현재는 약간 구글이 코드 레드가 움직였다고 하죠. 정말 굉장히 그래서 왕의 귀환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돼 있고 그래서 GPT-3를 능가하는 뭐 찬칠라 모델 같은 부분에서 이렇게 좀 말씀해서 드렸듯이 이렇게 언어 모델을 갖고 사실 딥마인드 그래서 구글 회사죠. 이런 데 있어서 뭐 친칠라 언어 모델을 기반해서 챗봇 스페로도 소개가 되고요. 그렇게 이제 저희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구글하고 오픈AI가 경쟁할수록 사용자인 저희는 좋죠. 어떻게 가격도 낮아지고 아마 유료가 될 텐데 가격도 나눠지고 저희는 더 혁신적인 거를 비교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는 아마 유저인 저희는 되게 행복하게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챗GPT가 이게 뭐 구글을 대체할 수 좀 많이 나오죠. 이제 이거 검색 엔진을 바꿀 거 아니에요. 검색 엔진에 대한 변화도 있겠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사실은 구글도 이렇게 만만치 않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자신감 있는 채팅 올렸고요. 그래서 구글의 챗봇은 챗GPT를 능가할 것인가 사실 이거는 약간 디베이트가 있을 수 있는데 굉장히 AI 모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제 구글에서 사실은 저도 이제 IBM 오라클 출신인데 가끔 이제 구글에 간 친구나 아니면 동료들 말을 들어보면 진짜 그 글로벌 R&D 센터에는 없는 게 없대요. 사실은 근데 워낙 구글 내부에서 한번 쓰게 하고 외부는 오픈을 안 하는데 그 안에 정말 신세계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픈 AI 챗GPT가 먼저 약간 사업적으로 먼저 했지만 내부적으로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은 더 혁신을 갖고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도 있고 구글 CEO가 뭐 챗GPT를 대항할 인공지능 챗봇을 수준에 할 거다. 그리고 뭐 구글에서 뮤즈도 공개하고 현재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구글이 좀 약간 코드 레드라서 난리가 났는데 확실히 구글이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근데 샘 알트만 오픈AI CEO가 이제 GPT-4에 대해서는 안전하고 책임 있게 배포할 수 있을 때 출시하겠다고 했죠. GPT-4가 범용
AI가 되는 건 아니라고 했는데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GPT-4 아까 많은 파라미터가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샘 알트만 요즘에 아주 제일 바쁜 분 중에 하나인데 인터뷰에서 멀티모달은 일단 아니고 약간 파라미터 자체가 더 많아지는 건 의미가 없다. 어쨌든 데이터가 더 많아져서 이렇게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해서 좀 더 퀄리티 있게 제공하겠다까지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클 수 있다. 저도 그건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뭐 카카오 브레인에서 이제 정리한 뭐 GPT-3가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참조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로 중국은 AI에서 앞서갈 것이냐 이제 뭐 이거는 저도 이제 서대연에서 얘기를 했었던 같이 디베이트가 있었는데 일본 매체에서 뭐 중국 AI 논문 질과 양이 모두 뛰어났다고 넘었다고 나왔는데 사실은 약간 양은 많을 수 있는데 코어 쪽 부분은 아무래도 논문 수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안에 있는 퀄리티 부분은 아직 미국이 코어를 갖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개인정보 보호 같은 부분에서는 워낙 그런 없으니까 아마 얼굴 인식 그런 거 강할 수가 있는데 이런 어, 랭귀지 모델 자체에 대한 중국 자체에 대한 것은 있지만 이쪽은 아마 코어 쪽은 그래도 아직은 그래도 사실은 아직은 미국이 더 코어 쪽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중국을 어쨌든 무시는 못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뭐 AI 연구원에서 이미지 뭐 캡셔닝 연구를 해서 초보에도 AI 우리나라 뭐 삼성, LG, 카카오, 네이버, 클로버 같은 데서 이런 데서 다 AI는 한국어에 대해서 특화된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그렇게 뭐 AI에 대한 것 부분이 있고 뭐 이런 AI 프레임워크를 갖고 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 좀 나올 텐데요. 일단 이렇게 실제 이런 GPT의 원작, 오픈 AI에 대한 이제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전했던 자료를 갖고 왔고 그래서 이제 파라메타라든지 튜닝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을 위해서는 많은 양의 내부 있는 데이터가 필요한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일반화 불가능하다. 아까 말씀은 강학습인데 준지도 학습을 활용해서 이건 GPT-1이에요. GPT-1은 준비도 약간 세미 슈퍼바이드 러닝을 해서 그래서 일단 이렇게 진행했었다. NLP에서 이렇게 했었다는 거고요. GPT-1 아까 인코더 디코더 기억나시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를 갖고 이런 레이어를 샀었죠. 이런 12의 레이어의 이런 기술적인 걸 갖고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갖고 사실은 많이 좀 이건 GPT-1 얘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 GPT-1에 대해서 GPT-2는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파라메타 숫자하고 레이어를 점점 레이어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거에 대한 돈이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아까 챗 GPT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오게 됐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전체 파라메타 숫자하고 스토리지 부분이 굉장히 이게 GPT-2에서도 이렇게 레이어가 아까 이제 12개에서 24개, 36개에서 48개 이렇게 있죠. 이게 쌓일 때마다 이런 층이 쌓일 때마다 파라메타 숫자도 증가하고 스토리지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이건 돈 싸움입니다. 그래서 MS의 투자를 받고 오픈 AI가 이런 거 갖고 이제 진행했던 거였죠. 그래서 이런 모델이 나와서 데이터를 갖고요. 이제 이렇게 GPT 1, 2, 3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GPT-1에 대한 부분이고요. GPT-2고 엄청난 스케일의 모델의 파라미터에 대한 것들 이제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복잡도에 대한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갖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단계를 거쳐서 쓰고 있습니다. 파라미터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구글은 뭐 1조 6천억 개, MS의 엔비디아가 5,300억 개, 네이버 부분, 카카오, LG에서 이렇게 좀 나오고 있어서 이건 초고대 언어 모델에 대한 파라미터 사이즈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강조를 드리는 부분은 여기서 이렇게 처음에 뭐 9빌리언 파라미터 때는 이렇게 뭐 기본적인 랭귀지 모델하고 뭐 퀘션 앤서링 정도 할 수 있는데 62빌리언 됐을 때는 아까 더 풍성해져 파일이. 그래서 점점 이렇게 코드 컴프레션이라든지 번역도 하고 이렇게 되면 파라미터 숫자가 커졌을 때
나오는 게 과실이 많듯이 이렇게 좀 많은 기능을 서머라이즈라든지 수학적 추론이라든지 질문의 답변, 커먼 센스 리딩, 트랜스레이션, 랭귀지 언더스탠딩이 커진다는 부분이고요. 540 빌리언 파라미터가 됐을 때는 그쵸. 그럼 10억, 100억, 5,400 때문에 이렇게 더 많은 지금 이거 숫자보다 훨씬 더 GPT는 훨씬 더 지금 이거 플러스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리를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퀵하게 AI에 대한 모델부터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간단하게 개요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이 시간부터는 직접 실습을 할 거예요. 하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드리려고 내가 몇 가지 지금부터는 혹시 PC가 있으신 분들은 직접 하시면 좋을 것 같고 PC가 없으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같이 나중에 한번 네. 이제 제가 뭐 간단히 실습을 할 건데 이건 뭐 보여드리는 것보다 먼저 여러분들이 제가 챗GPT 크롬 익스텐션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챗GPT 크롬 익스텐션이 있고요. 또 재밌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저는 챗GPT 4 구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챗GPT 4 구글을 설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미 설치되어 있긴 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챗GPT4 구글을 치셔서 이게 구글 크롬 익스텐션이거든요. 요거를 설치를 지금 해보시길 바라요.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래서 챗GPT4 구글을 설치를 하시면 저처럼 이런 확장 프로그램이 뜨게 됩니다. 요거는 워낙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이거는 챗GPT 크롬 익스텐션이고요. 일단 먼저 이거를 설치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먼저 이거를 갖고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은 원래 챗GPT 검색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구글 크롬 익스텐션에서 챗GPT 크롬 익스텐션을 설치하시고요. 이거 설치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서 두 번째는 챗GPT4 구글 두 가지를 설치하시면 굉장히 쉽게 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챗GPT 크롬 익스텐션을 설치를 하세요. 지금 아마 좀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를 설치하는 방법은 그래서 워낙 여기서 요 마크가 있거든요. 요 마크에서 확장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서 자, 확장 프로그램을 들어가시고요. 확장 프로그램에서 확장 프로그램 관리에서 들어가도 설치할 수도 있고요. 아까처럼 직접 구글에서 검색하셔도 됩니다. 챗 GTP 크롬 익스텐션을 복사해서 차근차근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챗 GPT 크롬 익스텐션을 설치를 하시면 요걸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아이콘이 뜨게 됩니다. 요 아이콘이 뜨게 되고요. 그리고 요걸 설치하시고 나서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챗 GPT4 구글이라고 하는 이거는 재밌는 기능이 뭐냐면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서 그러면 실제로 이 기능들이 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을 사용할 때 요약을 해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챗GPT의 응답과 검색 엔진 결과를 한꺼번에 표시합니다.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를 실습하시는 것부터 챗GPT4 구글, 챗GPT4 구글 익스텐션 두 가지를 먼저 설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앱도 나오긴 했는데 앱은 좀 느리기도 하고 약간 유료가 더 빨리 될 것 같긴 하고요. 먼저 여러분들은 PC가 있다고 하시면 두 가지 확장 프로그램 중에서 챗GPT 크롬 익스텐션을 설치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챗GPT 구글 하면 여기 나와 있듯이 챗GPT의 응답과 검색 엔진 결과를 함께 표시하게 돼서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꼭 요거는 설치를 하시기 바라요. 마치 이제 메타마스크는 다 갖고 계시니까 거의 그런 것처럼
아까 확장 프로그램에서 챗GPT for 구글 이미 챗GPT 크롬 익스텐션 많이 설치되어 있으실 것 같아서 두 가지를 꼭 지금 바로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이거는 좀 직접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크롬 익스텐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전에 잠깐 시간이 없어서 잠깐 넘어가겠는데 제가 그래서 아까 오늘 팁은 약간 이제 두 가지를 설치를 하시면 직접 이게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현재는 이게 MS 빙하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넘어가기 전에 일단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들 하나 예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지금 약간 페일이 났는데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여기 오른쪽 창에 이게 챗GPT거든요. 지금 약간 에러 메시지 썼는데 이렇게 검색하는 내용도 보고요. 챗GPT가 어떤 결과를 내는지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검색 결과가 요약돼서 나오는 거죠. 지금 약간 깨져서 안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챗GPT for 구글을 설치를 하시면 나중에 빙과 통합되는 모습 약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검색을 하면 내 검색 결과도 보고 챗GPT는 어떤 내용을 보여주는지 양쪽을 다 보는 동시에 보는 거니까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를 지금 약간 웨이팅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아마 또 접속을 하고 있을 텐데 제 검색 결과하고 챗GPT가 얘기하는 걸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유용한 팁이니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글을 많이 사용하시니까 챗GPT 크롬 익스텐션하고 챗GPT for 구글 두 가지를 꼭 설치를 하셔서 사실은 오늘은 다른 건 다 기억 안 나시더라도 뭐 원리 그건 잘 모르시더라도 이렇게 요 두 가지 챗GPT 크롬 익스텐션하고 챗GPT 코 구글만 잘 설치하셔도 오늘은 뭐 가장 큰 이익을 얻어갔다 보시고요. 제가 또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그때 다오 강의할 때 잠깐 보여주다가 바빠서 말씀 안 드렸는데 자 제가 이렇게 하나 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시간 설치 안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챗GPT 로그인 안 하신 분들은 그 챗GPT 로그인하는 건 쉽거든요. GPT 구글 검색하시면 바로 링크가 나오기도 해요. 만약에 링크가 없으신 분들은 이것만 클릭하면 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챗GPT로 들어가서 하나 저 샘플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도메인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도메인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인문학적으로 이걸 요약하는 걸 쓰는 분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오늘은 개발에 대한 것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사실은 제가 이제 샘플 다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이렇게 예를 들면 기본적인 이런 거는 워낙 뭐 다유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했을 때 뭐 답변이 나올 거고요. 저는 이제 구형 코드를 만들어 주세요 했어요. 했을 때 실제 여기는 다오에 대해서 솔리디티에 대해 스마트 컨트랙트로 자체 이렇게 실제 솔리디티 이런 다오 구현체에 대해서 이렇게 각각의 어떤 펑션이 있는지 기본적인 뭐 애드 오너하고 프로포즈하고 이런 소스 코드가 실제 이렇게 쭉 나옵니다. 뭐 이게 워킹 코드냐? 사실은 이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옮겨서 하는 건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긴 할 텐데 기본적인 약간 여기 보시면 여기 주석이 있죠. 전체적인 어떻게 할 때는 이게 execute the proposal 써라. 여기다 코드를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치 틀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틀 만드는 것 자체도 오래 걸리잖아요. 개발자 입장으로. 근데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이 코드 이름을 보통은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게 객체 지향적인 언어에서 표현돼서 이게 약간 틀을 표현한다고 하는데 이런 스켈레톤 코드를 다 이렇게 만들어줘요. 이런 것은 개발자는 여기서만 실제 로직만 넣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execute 로드를 하고 관련돼서 여기 아까 지금 봤을 때는 실제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어떻게 실제 프로포저를 내고 거기서 실제 투두 여기 나오죠. write code to execute 프로포저에 대한 여기 그러니까 개발자 입장에서는 여기만 넣으면 되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들을
제가 한번 직접 해봤어요. 또 자바 코드로 만들어 주세요 했더니 실제로 이렇게 자바로 싹 변경됩니다. 변경이 돼서 아까 위에 있는 솔리디티 코드가 어쨌든 사실은 자바나 구현체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러면 실제 이렇게 자바로 소스 코드가 바뀐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오늘 뭐 이걸 다 설명하려고 드리는 건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 익숙한 빈이라는 이름의 ERC7룰 하나를 만들어 주세요. 어떤 얘가 실제 이렇게 ERC7룰 하나에 대한 상속을 받아서 이렇게 빈이라는 이름에, 그러니까 나중에 개발할 때 노가다를 줄인다는 이유가 이렇게 실제 스크립팅 코드를 바꾸고 변수명을 바꾸고 이거를 다른 언어로 바꿔줘라고 했을 때 굉장히 빨리 바꿔주고요. 그리고 제가 약간 놀랬던 건 웹 RTC처럼 약간 좀 뭐 웹상에서의 화상회의죠. 그런 거 쓸 때 사실은 이런 최신 스펙들이 있어요. 최신 스펙들까지 갖고 와서 하는 걸 제가 옆에서 본 적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샘플 코드를 작성이 돼서 이렇게 나중에 이것들을 갖다가 나중에 개발 환경에서 쓸 수가 있고요. 오늘은 잠깐 안 보여드렸는데, 왜냐면 제가 노드.js 같은 웹 서버에서 뭐 단추 몇 개 있는 거, 뭐 앞에 있는 입력창 몇 개를 해줘라고 하면 얘가 실제 그거를 소스 코드를 만들어 주긴 합니다. 물론 그거를 갖다가 인간이 좀 더 쓰긴 해야 되는데, 좀 더 개발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로코드 뭐나 제로코드 개념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많이 쓸 수가 있는 부분을 제가 직접 해봐서 얘기를 해봤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직접 아까 말씀드렸던 요 창이나 이 코드로 들어가서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지금은 제가 했던 것처럼 이제 재밌는 건 자기가 잘 아는 분야를 한번 쳐보시기 바라요. 저는 일단은 제가 일단 다오랑 강의 때문에 썼는데 여러분들이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요거 2개 아까 크롬 익스텐션을 한번 설치해 보시고, 그래서 직접 한번은 써보시고, 근데 재밌는 것들은 연적은 이게 리얼 데이터랑 연동돼 있진 않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지나면 엑셀 데이터 올리고 엑셀 데이터 있는 걸 일부러 좀 분석해줘 하면 답변이 나오면, 물론 이제 그거는 MS 애저에서 쓰일 확률이 크죠. 근데 재밌는 거는 구글도, 저희도 지금 주로 구글 닥스 많이 쓰잖아요. 근데 구글 닥스하고 연동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아마 또 부회장님이 약간 일부 설명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오늘의 저의 목적은 이렇게 전반적인 어떻게 챗 GPT가 돌아가는지에 대한 거 설명을 드린 거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거 사실은 이거 쓰는 것들에 대해서는 워낙 다양한 주제들이 나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 이제 아까 마누라 얘기는 똑같이 답변하진 않아요. 근데 약간 인간의 피드백을 받아서 좀 이제 유머도 있고 약간 그 컨텍스트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지금 남는 시간들은 제가 시간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야 더 감이 오시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시간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돌려서 보셔라.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이 코드나 이제 저는 이제 주로 기술 쪽 부분이니까 기술에 융합해서 대한 부분들은 제가 요즘 다른 이제 AI 하는 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듣냐면, 그분들 표현에 의하면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났다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요즘 AI 쪽 공부를 저도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다시 그분들만큼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AI를 전문적으로 하는 석박사나 이제 하신 분들 표현을 보면 어, 넘을 수 없는 벽을 넘을 수 없는 벽을 맞닥뜨린 느낌,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되는 거는 이게 왜 이렇게 잘 나오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이게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넘을 수 없는 벽을 느꼈다. 제가 이제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제 어쨌든 저희는 사용자 관점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잘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약간은 빨리 진행을 했어요. 일부러 좀 했는데, 혹시 제가 질문을 받고, 네, 지금 혹시 나머지 분들은 제가 약간 시간을 드린 이유는 직접 한번 써보셔라 하는 걸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일단은
화면 공유를 끄고서 전체.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질문이 왔는지 보고 할게요. 네. 그래서 다들 깔아서 지금 연습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더구나 일단 저는 크롬만 쓰고 있었는데 구글 익스텐션 있는 것까지도 오늘 처음 알게 돼서 그것도 좋고요. 말고 또 다른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익스텐션을 설치하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크롬 익스텐션, 구글 익스텐션을 하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검색 결과가 있고요. 검색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또 오른쪽에는 챗GPT 어떻게 답변하는지를 볼 수 있는 게 있어서 그거가 오늘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시간은 다른 분들은 계속 같이 자기가 직접 한번 쳐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대충 어쨌든 수고해 주신 우리 윤석빈 교수님한테 박수 보내주시고요. 네. 자, 우리가 시간을 타이트하게 쓰는 게 좋으니까 자기가 그 검색해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오면 여기 톡방에 같이 공유를 해주시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우리 오지연 우리 통화번호의 부회장님, 메가블랜드 대표님이 이어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계속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기의 메가블랜드 오지연 대표입니다. 지금 이제 구기의 부회장 겸 사무총장을 맡고 있고요. 통합원후회의 이제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마케팅 전문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회사들을 마케팅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챗 GPT가 많이 유명해지기 전에 오픈 AI의 소스를 가지고 와서 글쓰기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라이팅 젤이라고 해서 글쓰기 프로그램을 이제 만든 회사하고 그 회사 글쓰기 프로그램이 처음 나왔을 때 저한테 이제 마케팅 의뢰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글쓰기 프로그램을 베타 테스트를 계속하면서 피드백을 계속 해드리면서 마케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2년 됐죠, 벌써 그게. 그래서 2년 전부터 사실 그 인공지능 글쓰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소설도 써보고 동화도 써보고 시도 써보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했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조금 약간 불편한 점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글쓰기 프로그램이 한글로 이제 만드는 거다 보니까 오픈 AI 소스를 아주 그 편하게 가지고 와서 매끄럽게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어떤 구글에 나와 있는 정보들만 가지고 와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보는 사실 네이버에 방대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보들이 완전히 이렇게 잘 반영이 되는 것 같지가 않아서 사실은 블로그에 어떤 인공지능 글쓰기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들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챗 GPT-3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 글쓰기 인공지능을 가지고 글쓰기를 하는 것은 동화나 시나 이런 것들이나 뭐 영시라든가 이런 걸 적용하는 것들은 괜찮은데 만약에 뭐 네이버 블로그에 포스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너무 불편해서 오히려 그냥 스스로 하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불편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써보니까 이번에 제가 챗 GPT를 여러 가지로 써보고 또 지금 제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들은 챗 GPT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고 또 어떻게 하면 추가적인 그 부수익을 더 얻을 수 있느냐라는 것에 제가 좀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부업을 할 수 있는 챗 GPT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계속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그거를 제가 조금 이제 몇 가지 조금 공유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일단 제가 지금 이번에 2월 달부터 수입이 되는 미국
제품, 건강 제품 하나를 지금 이제 마케팅을 하려고 지금 세팅을 하고 있어서요. 지금 티스토리를 구글에 노출이 되죠. 티스토리는 다음하고 구글에 노출이 되는 건데, 티스토리를 네이버 블로그가 아니라 티스토리를 제가 지금 이제 하나 만들어서 그거를 지금 운영을 해서 지금 승인을 받으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요. 지금 여기에 지금 써져 있는 지금 글이 20개가 써져 있는데 지금 이런 그 글이 작성이 대부분 다 기본적으로 챗 GPT를 이용해서 작성을 한 글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기본 80%는 전부 다 챗 GPT를 이용해서 쓰는 글이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GPT-3는 2021년까지의 데이터를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만들어지기 때문에 최신 트렌드는 물어봐도 답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제 챗 GPT 4와 유료 버전과 챗 GPT 3와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못 가르쳐 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최신 거 2021년 이후의 데이터는 학습하지 않기 때문에 물어봐도 답을 해주지 않거나 아니면 틀린 답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이전, 그래서 그 전까지 나와 있는 다양한 뭐 이런 건강 정보나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2021년 이후의 연구 결과나 어떤 발표라든가 이런 것들은 반영되지 않겠지만 기존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쓰기에는 아주 최적화되어 있죠.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어떤 건강에 대한 거 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의학 그 상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작성을 해 보니까 물론 제가 그동안에 이제 블로그를 많이 써서 일반 사람들보다는 블로그 쓰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만 챗 GPT는 일단은 유사문서에 걸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유사문서에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유사문서 필터링을 계속적으로 발전을 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사문서에 걸리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이렇게 챗 GPT가 써주게 되면은 한번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창에다가 써 넣으면 써놓고 마음에 안 들면 또 다시 또 물어보고 할 때마다 계속 다른 값이 나와요. 물론 반복되는 것도 있지만 말투나 어떤 이런 센텐스 자체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계속 다른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값을 얻으면은 이거를 이제 플렉스시티 이름 까먹었네요. 그거랑 한국의 카피킬러라는 그런 그 표절을 필터링하는 그런 사이트에서 그 표절 여부를 여러분들이 스캐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스캐닝을 해서 표절이 0%가 나올 때까지 스캐닝을 해서 그냥 이 값을 바로 이렇게 이런 데다가 이제 포스팅에다가 바로 적용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가 글 쓰기 실력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챗 GPT를 이용하시면은 80% 이상을 작성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의 어떤 숨결, 사람이 쓴 것 같은 그런 언어를 약간 곁들여서만 써주시면은 이런 그 블로그 작성을 굉장히 빨리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동으로 시간에 맞춰서 정해진 시간에 자동으로 블로깅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쓸 수 있는데 100%는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자동으로 블로그가 올라갈 수는 있으나 그 글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매력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기계의 어떤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해석이 되고 또 더군다나 영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좀 어색한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주 그 매력적인 그런 글이 돼서 사람들이 방문자가 많아지는 그런 거는 아니다.
블로깅은 되지만 그것이 이제 매력적인 글이 되긴 어렵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블로그를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쓰실 수 있는 방법 외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 이제 뜨는 게 뭐냐면 요즘 유튜브 채널을 누구나 하나씩 만드는 그런 앞으로 이제 뭐 대부분 예견을 하는 게 유튜브 1인 1채널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챗 GPT가 출현되면서 유튜브 채널을 1인 1채널로 가는 것들이 현실화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유튜브 채널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이걸 어떻게 촬영을 해야 될지, 어떤 주제 가지고 해야 될지, 내가 얼굴이 나오는 건 싫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건 뭐 장비는 어떤 걸 사야 되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 허들들이 많기 때문에 못하고 계신 분들이 아주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큰 홍보 채널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또 돈이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안 나와도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얼굴이 나오지 않아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유튜브 채널을 여러분들이 얼굴이 나오지도 않고 목소리가 나오지도 않고 단지 여러분들이 챗 GPT와 인공지능의 AI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유튜브 채널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아마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챗 GPT를 이용해서 유튜브 채널을 제 목소리도 넣지 않고 그리고 얼굴도 넣지 않고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지금 이제 어제 제가 테스트로 한 개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 챗 GPT에다가 제가 자기 학원에 대한 유튜브 채널을 만들겠다라고 정하고 자기 학원에 대한 것들을 챗 GPT-3에게 유튜브 스크립트를 써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 조셉 머피의 자기 학원의 부에 대한 자기 학원에 대해서 1분짜리 유튜브 쇼츠 그 1분짜리로 유튜브 스크립트를 만들어 달라라고 썼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쭉 이제 스크립트를 써준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인트로 음악,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책의 시각 자료를 이제 그 화면에다가 넣어라. 그리고 이제 뭐 거울 앞에서 자신을 긍정하는 사람들의 비주얼을 동영상으로 넣어라.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제시를 해줍니다. 요대로 찾아서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음성 해설로 이 화근의 얘는 이렇게 나는 부유한 사람이고 돈은 내 삶에 쉽고 풍요하게 흐릅니다. 뭐 이런 게 하고 여기 이제 영상을 중간중간에 어떤 영상을 넣으면 좋다라는 것까지 다 제안을 해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스크립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스크립트를 이렇게 해서 이제 옮겨서 제가 텍스트 파일에다가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텍스트 파일에 이게 텍스트 파일이 문제가 있네요.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그 챗 GPT-3에서 받은 이제 스크립트를 제가 옮겨서 이것을 조금 이제 필요 없는 것들 뭐 인트로 어쩌고 이런 것들 다 빼고 이제 나레이션이 나가야 되는 것만 다 이제 썼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텍스트 파일을 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브루에다 넣어서 자동으로 브루에서 무료 이미지를 넣어서 AI 목소리를 넣어가지고 제가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만든 거를 꺼버렸나? 잠깐만요. 네, 요렇게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마음의 힘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평생을 바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방식이 우리 삶에서 부와 풍요를 긍정함으로써 그것을 우리에게 끌어들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 이게 전부 다 브루에서 AI가 얘기해주는 목소리예요.
언젠가는 현실이 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자기 확인을 사용하려면 부와 번영에 대한 긍정적인 말을 믿을 때까지 소리내요. 또는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되풀이하면 됩니다. 나는 부자이고 성공했다. 나는 풍요를 누릴 가치가 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정원과 같고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심는 씨앗이다. 조셉 머피는 부와 풍요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심음으로써 우리는 풍요롭고 풍요로운 현실을 키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매일 부와 번영에 대한 긍정적인 확언을 반복하고 스스로 변화를 확인하십시오. 생각을 긍정적으로 유지하고 풍요에 집중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금방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브루라는 데서 자막도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해 주고요. AI 음성으로 AI가 이제 다 만들어 주고요. 그렇게 해서 브루에다가 텍스트, 챗 GPT에서 생성한 스크립트를 텍스트로만 넣어주면은 AI 음성과 무료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금방 유튜브 채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루에 1시간 정도 할애해서 매일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 여러분들이 또 구독자들을 꾸준히 사실은 유튜브는 제가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썸네일을 잘 만들고 제목을 잘 만들고 이런 것들도 정말 중요한데요. 이 게임은 유튜브의 게임은 누가 꾸준히 하느냐의 게임이에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면은 계속적으로 언젠가는 수익이 발생을 하고 그 수익이 이제 누군가는 100만 원이 되고 누군가는 1000만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100만 원이 나오고 200만 원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재미가 나서 열심히 무료입니다. 브루는 전부 다 무료예요. 그래서 브루가 이제 브루라는 이름만 삭제해 주면 되는데 그것도 삭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브루 다운 받으셔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마케팅에 사용하는 모든 그런 자막 처리나 편집도 이제는 제가 원래 모바비라는 편집 프로그램 썼었는데 이제는 모바비에 들어갈 필요조차 없어졌어요. 브루에서 편집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할 수가 있어서요. 모바이비에서 편집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세이브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해보시면 누구나 이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AI 음성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대표님, 교수님 하나 더 해도 될까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 이제 AI로 지금 챗 GPT는 어떻게 보자면 이제 글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또 AI로 가장 핫한 게 뭐냐면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작권에 걸리지 않고 그림을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림들을 생성할 수 있는 거. 특히나 지금 NFT에서 아주 아름다운 그림들을 생성을 해서 그걸 NFT로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 그림들 중에 상당수가 전부 다 AI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이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진을 12가지를 올리면 이렇게 다양하게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치 그림을 그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사진을 넣어서 생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다른 사람을 넣어서 생성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생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요것도 조금 재밌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비디오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아바타가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걸 넣을 수가 있어요. 아까 여러분들 제가 만든 유튜브 채널 동영상 보시면 거기는 그냥 여러 가지 그림을 넣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안 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얘기하는 거를 넣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에다가 강의 클래스를 넣는다. 그러면 강의에 뭐 이제 다른 사람이 나오는 것보다 여러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아바타가 나오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가 있겠죠. 그럴 때에는 이 사이트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아바타를 생성을 해서 아바타를 쓸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아바타를 여러분들이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내 사진을 넣어서 직접 얘기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생성을 하면 자, 여기서
제가 아까 여기 그 온라인 챗 GPT-3에서 제가 텍스트 그 유튜브 채널을 만들 때 그 자막으로 나가는 그 스크립트를 제가 받았잖아요. 그 스크립트를 여기다가 이제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다가 스크립트를 넣고, 그리고 이제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내 목소리를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AI 음성을 넣을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언어를 선택하게 해놨죠. 언어를 한국어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목소리는 여자 목소리. 제가 얼굴이 여자인데 남자 목소리 나오면 이상하겠죠? 그러니까 여자 목소리를 해가지고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비디오 생성을 하면은, 저는 이제 이미 생성을 해가지고 이제 다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더 만들려고 하니까 유료로 페이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제가 이걸 지속적으로 쓸지 안 쓸지 결정을 안 해서, 그래서 아직까지 돈 낼 상황은 아니어서 이제 지금 만든 거 가지고만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아까 여기서 요 사진 가지고 제가 만든 영상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약간 이게 얼굴이 45도여 가지고 약간 조금 이상하긴 해요. 근데 그냥 안녕하세요. 테스트니까 한번 보세요. 오늘은 조셉 머피가 얘기한 자기 학원의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셉 머피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45도라서 얼굴이 좀 마음의 이상하죠? 힘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평생을 바친 저명한 작가이자 연사이자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조셉 머피는 부와 번영을 가져오는 법을 널리 가르쳐 왔습니다. 오늘은 조셉 머피의 자기 확인의 힘이 어떻게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제가 좀 45도로 보고 있어가지고 약간 이상한데, 이렇게 아주 정면인 얼굴, 이렇게 정면인 얼굴이 얘기를 하면은 얼굴이 이렇게 막 옆으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요거를 제가 보내드릴게요. 여기다가. 네, 이런 거 이제 지금 채팅창에다가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들어가서 한 번씩 이제 해보시면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한번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이제 요새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사업 아이템을 이제 홍보를 하거나 이럴 때 홈페이지를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냥 어떤 그냥 아이템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이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 경우가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 거를 옛날에는 이제 뭐 워드프레스 같은 거를 진짜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끙끙거리면서 워드프레스에서 만들고, 아니면 또 랜딩 페이지 만들라고 돈을 들여서 랜딩 페이지를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지금은 이 랜딩 페이지를 AI가 자동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을 할 수 있는 게 생겨서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믹소라는 이제 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사이트에서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를 이제 그 여기다가 쓰면은 바로 여기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요거 만들어 주는 거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자. 여기서 제가 썼던 게 있는데, 네, 요거네요. 제가 We are planning to hold a special online healthcare business group. We are thinking of accepting participants for this program.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헬스케어 비즈니스 그룹에 대한 거를 이제 열려고 한다. 그래서 참여할 사람들을 여기서 모으겠다. 라는 걸로 현재 제가 제너레이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제너레이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AI를 이제 연결을 해요. 그래서 이제 AI를 연결을 하고 여기서 이제 로고도 디자인을 자기들이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트 이미지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피도 자기들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 사이트 자체를 어떻게 만들 건가. 그다음에 이제 구글 최적화도 자기네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뽑아서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헬스 그로우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어서 이제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해서 아까 그 만들어진 거를 제가 여기에다가 위에다가 이제 그 제가 만들 랜딩 페이지에 이제 로고를 이제 여기다가 넣었어요. 이제 여기 넣는 거는 이제 어떻게 이제 보자면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Save and Customize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미 여기서 여기다가 자기 이메일을 넣으면은 저한테 이제 이메일 주소가 이 사람이 이제 참여하고 싶다라고 한 사람은 이메일이 날라오게끔 다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해서 Connect with like-minded peer 이렇게 해서 온라인 그룹 커뮤니티에 참가할 사람들 그리고 이제 내가 와보니까 이렇게 좋더라. 그리고 여기 커뮤니티에 이제 참여하세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전부 다 카피라이팅까지 전부 다 만들어져서 이렇게 해서 랜딩 페이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진 거를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뉴 라이프 비즈니스 그룹 이렇게 해서 이제 이미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그룹에서 이렇게 대기자 명단에 가입하세요. 저는 1년 넘게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정말 향상 됐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협업을 이렇게 할 수 있고 기술 개발도 하고 이렇게 이제 참여자가 이렇게 이제 후기를 쓴 것처럼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써줍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팬 커뮤니티에 가입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랜딩 페이지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참여자를 구하는 랜딩 페이지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아이템을 소개하는 메일 레터를 보내는 메일 레터를 보낼 아이디를 수집을 하기 위해서 모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랜딩 페이지를 여기서 만들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들도 AI로 전부 다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만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넷플릭스나 뭐 이런 데에서 다 사용을 하고 있는 이런 그림들을 이제 아까 그런 랜딩 페이지에다가 여러분들이 넣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AI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가상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그림들을 얻어낼 수 있는 사이트들이 이제 많이 생겨서 사람들은 이제 저는 결론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지금 이런 다양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이 그동안에 존재하지 않았던 돈 벌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는 것들을 제가 보면서 지금 이제 뭐 어떤 그 칼라링으로 돈을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버는 사람들, 그다음에 유튜브에서 저렇게 얼굴 하나 안 나오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가지고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많이 이제 출연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업의 시간에 따라서 사람이 머리를 쓰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하는 직업들은 사라지고 이제 창의성과 사람이 뭔가 컨트롤을 해야 되는 그런 관련된 직업들은 새로 창출이 되고 그래서 어떤 직업의 변천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직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제가 이제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 하시는 일들도 다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여기에 여러분들이 마케팅의 무기로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장착하시면 아마 굉장히 사업의 날개를 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2월 달부터도 제가 이제 2월 달에 새로 지금 바르는 호르몬제가 지금 이제 2월 달부터 정식 미국 건데 이제 정식 수입이 되는 게 있어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다 세팅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테스트베드로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도 지금 제가 이제 한 3개에서 4개 정도를 각각 다른 것들을 제가 이제 만들어서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얹어서
그거를 이제 마케팅 툴로 사용하는 것들을 제가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들을 또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또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오면은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제가 마련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교수님